이제 이 작업 해볼게요. 이 작업에 필터 및 서식이 있는데 고급 필터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표 서식을 하는 문제예요. 우선은 여기부터 해볼게요.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 여기까지 복사는 키보드에 컨트롤 C 하시면 되고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그래서 이 영역을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해서 이 작업 시트의 B2에 붙여넣기 해라. 이 작업 시트의 B2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죠? 한꺼번에 늘려줄게요. 이렇게 따닥 따닥 하면 자동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다 하려면 힘드니까 열을 이렇게 다 잡고 여기서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다 알아서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끝이 났고요.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커피 원산지가 에디오피아가 아니면서 커피 원산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에디오피아가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아니면서 커피 원가가 7,000 이상인 자료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고급 필터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뽑아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위치는 B13, 여기에 조건을 만들 거고요. 복사 위치는 B18, 여기에 결과를 넣을 거예요. 우선 조건부터 만들어 볼게요. 조건에 필요한 필드가 커피 원산지랑 커피 원가이니까 커피 원산지 찍고 커피 원가 또 찍을 거니까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잡을게요. 커피 원산지 찍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커피 원가 찍으면 셀 2개가 잡힌 거예요.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해서 조건 위치 B13 여기에 컨트롤 V로 넣어주시면 돼요. 좁으니까 더블 클릭 해줄게요. 이제 여기에 조건 만들게요. 커피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 했어요. 아니다는 키보드에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문자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 아니다 에티오피아 이렇게 하면 커피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면서 조건이 1개, 2개가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할 때는 이렇게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커피 원가가 7,000원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7,000 너무 많이 썼네요. 7,000 이렇게 하시면 커피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 커피 원가가 7,000 이상인 조건이 완성됐어요.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원본 데이터를 잡고 데이터 탭에 가면 고급, 이게 고급 필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창이 이렇게 뜨는데 현재 위치의 필터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복사 위치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여기를 누르면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가 되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시면 복사 위치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하시고 목록 범위는 내가 잡은 원본 데이터 영역, 조건 범위는 내가 만든 조건 영역, 복사 위치는 B18에 하라고 했으니까 B18 영역. 확인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에티오피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얘네들이죠. 그러면서 커피 원가가 7,000원 이상이어야 돼요. 7,000원 이상 여기도 해당되고 얘는 아니고 7,000원 이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브라질, 콜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산토스, 산타로사, 모지아나, 아라차 이렇게 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급 필터까지는 잘 됐고 이제 표 서식 해볼게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결과셀을 블럭 잡고 홈 탭에 가면 채우기 여기 있죠? 이걸 채우기 색 없음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표 서식 할 거예요. 홈 탭에 가면 표 서식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 스타일 보통 6을 할 거예요. 보통 중에 6번째 거 이걸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작업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다 만드시고 꼭 여기 원하는 결과가 조건에 따른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꼭 확인까지 하세요. 3작업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이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영역은 이 작업에서 했던 이만큼 똑같이 잡으시면 되고요.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있어요.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누르시면 어디에 만들지 창이 뜨는데 우리는 3작업 여기 있죠. 기존 워크시트예요. 새 워크시트 하면 시트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여기에 할 거니까 이걸 찍어주시고 위치는 여기 보시면 B2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3작업에 B2 여길 찍어주시면 3작업의 B2에 들어가요. 확인 이렇게. 그럼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조 날짜 및 커피 원산지별 제조 날짜 및 커피 원산지별 상품명의 개수 판매가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고서 필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에 이 데이터들을 넣어줄 건데 A, B, C, D 이게 열이에요. 열에는 커피 원산지가 있죠? 그래서 열에 커피 원산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시면 커피 원산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행에는 제조 날짜가 있죠. 그래서 제조 날짜를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제조 날짜가 행에 들어가요. 그리고 값을 넣어줄 건데 상품명의 개수가 들어가요. 상품명을 여기에 놓으시면 상품명의 개수가 여기 몇 개인지 커피 원산지, 원산지별 제조 날짜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판매가의 평균, 판매가를 끌어다 이 아래에다 놓으시면 또 판매가의 합계가 들어갔죠? 이건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평균이죠. 평균 찍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평균이 들어가요. 열 레이블에는 커피 원산지, 행 레이블에는 제조 날짜, 값에는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가의 평균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값이 얘네들인데 열 레이블에 있기 때문에 열의 값이 이렇게 브라질의 값 2개, 에티오피아의 값 2개, 콜롬비아의 2개 이렇게 열 레이블에 이 값이 들어간 거고요.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제조 날짜에 2개, 제조 날짜에 2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의 위치에 따라 여기가 2개로 나뉠지 여기가 2개로 나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열 레이블이 2개씩 나뉘었으니까 값은 여기인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커피 원산지 제조 날짜가 열 레이블, 행 레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바꿔줄게요. 열 레이블 찍고 커피 원산지 엔터, 행 레이블 찍고 제조 날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2번 해볼게요. 제조 날짜를 그룹화하고
제조 날짜가 이렇게 월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별로 되어 있죠? 이걸 그룹화 해볼게요. 제조 날짜의 첫 번째 값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그룹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리는 월별로 할 거예요. 월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월별로 그룹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옆에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3번 가서 커피 원산지를 정렬하고 커피 원산지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피 원산지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오름차순은 기역부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Z부터 A까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거꾸로 가고 있죠. 키역부터 비읍까지. 그래서 내림차순 이렇게 눌러주시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순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렬까지는 됐고 이제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글씨가 레이블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글씨가 이 두 칸 중에 한 칸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해주고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두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이 말이고요.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고 여기 보시면 별별별 되어 있죠? 빈 셀에 별별별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여기 보시면 총합계가 있는데 열들의 총합계 얘는 남겨두고 여기 보시면 행들의 총합계가 있었는데 여긴 지워졌어요. 여기 보시면 총합계 여기 있죠? 열들의 총합계는 남기고 여기 있는 행들의 총합계는 지울 거예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을 눌러주시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체크해 주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고 여기 보시면 빈 셀 표시가 있고 빈 셀에 별별별을 넣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그건 요약 및 필터 탭에 있어요.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가 다 표시된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행의 총합계가 필요 없으니까 행의 총합계 체크 해제하면 여기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확인.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아까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던 게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된 걸 볼 수 있고 빈 셀이었던 게 별별별이 들어갔고 여기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다 한 거고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것과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데 여기 판매가에 단위원이 안 써있죠. 판매가까지밖에 없죠. 그럴 땐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 뒤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판매가, 판매가, 판매가 다 판매가까지밖에 없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3개가 다 붙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틀린 게 뭐가 있나 보면 여기 보면 숫자 사이에 천 단위 컴마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래서 숫자에 천 단위 컴마 넣을 거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근데 얘는 왼쪽 정렬되어 있죠? 이걸 한꺼번에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블럭 잡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홈 탭에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들만 오른쪽 정렬되면서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부를 잡고 가운데 정렬한 후에 쉼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품명이 1, 2, 3인데 우리는 1, 3, 4죠.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 건데 지금 콜롬비아의 11월에 2개가 있어야 하는데 콜롬비아의 11월에 3개가 있다는 말이네요. 한번 보러 가죠. 콜롬비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원본이랑 어디가 다른지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10, 11, 11, 11 10, 11, 11, 11은 맞는데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인데 제가 콜롬비아라고 썼네요. 그래서 사실은 콜롬비아가 이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어요. 얘는 에티오피아니까. 그러면 콜롬비아 10월에 1개, 11월에 2개였네요. 10월에 1개, 11월에 2개. 그래서 여기 가보면 10월에 1개, 11월에 2개였네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여기에 3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에티오피아에 11월에 1개가 있어야 됐는데 전 안 나왔죠?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11월에 1개 여기가 있는 게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고치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여기는 맞고 마지막이 에티오피아 엔터 하시면 고쳐졌고 3작업에 가면 134 안 고쳐졌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고쳐지면 좋고 아니면 데이터 탭에 가면 모두 새로 고침 있어요. 이걸 하면 1작업에서 수정했던 게 업데이트 돼서 3작업까지 고쳐질 거예요. 눌러볼게요. 1, 3, 4였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1, 2, 3 됐죠?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1, 2, 3 맞아졌고 아까 여기에 없었던 게 112, 112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작업 같은 경우에는 출력 형태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피벗 테이블 끝난 후에 정말 틀린 게 없는지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안 맞는 게 있다면 열과 행을 봐서 어디가 틀렸는지 1작업 가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치고 돌아왔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데이터 탭에 모두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고친 값이 여기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4작업 그래프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산토스, 산타로사가 필요하죠? 그럼 1작업에서 보면 산토스, 산타로사 상품명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상품명을 이렇게 잡고 또 법례를 보면 판매가, 판매 수량이 필요해요. 판매가, 판매 수량 이렇게 3가지를 잡아주면 돼요. 상품명, 판매가, 판매 수량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제 문제를 순서대로 한번 보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삽입할 거예요. 세로막대형을. 그런데 첫 번째 거 그래프가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차트가 하나 생기고 또 2번에 보면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했는데 우리 방금 1작업에 있는 내용을 이용했죠? 그게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여기 보면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새 시트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선택해주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시오 했어요. 제4작업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새 시트가 여기에 하나 생길 거예요. 확인. 하면 4작업이 여기 생기고 1, 2, 3,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4작업을 끌고 3작업 뒤로 저기 검정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놓으면 순서대로 위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줄 거예요. 어떻게 뽑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데이터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거 버튼이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산토스, 산타로사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제거가 없어서 행렬 전환을 눌러서 둘을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거 버튼을 누를 수 있겠죠? 산토스, 산타로사 필요하고 후일라, 모지아나 산토스, 산타로사, 후일라, 모모라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제거. 모지아나는 필요하고 카우카, 시에라. 아라차가 필요 없으니까 제거. 그래서 다시 행렬 전환 눌러주면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글씨를 한번 보면 산토스, 산타로사, 후일라, 모지아나, 카우카, 시에라 다 잘 나왔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이어서 만들게요. 아까 3번까지 했고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해줄 거예요.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 선택하시면 3번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되고 스타일은 4를 해주래요. 차트 스타일은 여기 있고 여기 자세히 버튼 누르면 스타일 4 이렇게 해주시면 4번은 됐네요.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설정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바깥 부분이 차트 영역이고 이 안쪽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우선 차트 영역부터 해줄게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굴림 11, 홈에서 굴림 11 되어 있고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래요. 서식 탭에 가면 도형을 채울 수 있어요. 질감 여기 있고 파랑 박엽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차트 영역에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었고 이제 그림 영역 할게요. 그림 영역을 찍고 채우기 흰색이에요.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 5번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 6번 제목 서식 해볼게요. 제목에 굴림 굵게 20 할 거예요. 제목을 클릭하고 홈에서 굴림 굵게 20 엔터.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이에요. 내부는 흰색으로 채울 거고요. 테두리는 안 써있지만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시죠? 검정색 하면 돼요. 제목에 굴림 굵게 20 했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서식에 도형 채우기 흰색 하면 내부가 흰색으로 바뀌고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제목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고 이제 내용 입력해 줄게요. 브라질 및 콜롬비아 커피 판매 현황. 판매 현황에 띄어쓰기가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제목은 끝이 났고 이제 7번 서식할게요.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후
여기 보시면 판매가와 판매 수량이 있는데 판매 수량이 꺾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점 이게 보이시죠? 이게 표식이에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판매 수량을. 이렇게 보시면 판매 수량은 진한 빨간색, 판매가는 연한 빨간색인데 판매 수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찍으면 전체가 잡히고 한 번 더 찍으면 판매 수량만 잡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바꿔줄 거예요. 꺾은 선형은 여기 있는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은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판매 수량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약간 다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기본 세로축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기 보조 세로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 세로축만 있어서 두 그래프가 이 축을 기준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죠? 여기 보조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꺾은 선은 보조축을 기준으로 그려지고 막대 그래프는 기본축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보조축 만들어 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축이 선택되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는 보조축 눌러주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닫기.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레이블 입력할게요. 모지아나의 판매 수량 계열값을 표시하고 여기 보시면 모지아나가 여기 있고 판매 수량 계열값 이걸 말하는데 판매 수량은 꺾은 선이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의 값을 이 옆에다가 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이런 글씨를 레이블이라고 해요. 넣어 볼게요. 모지아나의 판매 수량 얘를 찍을 건데 한 번 찍으면 꺾은 선이 다 잡히고 한 번 더 찍으면 이렇게 한 개만 잡혀요. 여기에 레이블을 넣을 거니까 레이아웃 탭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선택할 건데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이블까지 끝이 났고 이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이게 눈금선인데 점점점 파선으로 돼 있죠? 우리도 바꿔볼게요. 이 선을 이렇게 클릭하면 선이 잡힌 게 보이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누르면 대시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네 번째 이게 파선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선 모양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제 축 해볼게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0부터 2만까지 2000씩 증가한 게 똑같으니까 기본 세로축은 고칠 게 없고요. 보조 세로축을 보면 0부터 1800까지 0부터 1800까지는 맞은데 300씩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씩 증가를 했죠? 이걸 고쳐줘야 돼요. 축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조축이 잡히고 더블 클릭하면 축 서식이 떠요. 지금 최소값, 최대값은 0부터 1800까지 잘 되어 있는데 주 단위가 200으로 되어 있어서 200씩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300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칸을 찍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 잘 됐으니까 닫기 누르고 정답이랑 비교해보면 300씩 잘 증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축까지 끝났고 이제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게 범례인데 지금 보면 범례가 한 줄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 보시면 판매가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이걸 고쳐줄 거예요. 범례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데이터 선택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치고 싶은 건 판매가니까 판매가 클릭, 편집 하면 계열 이름을 입력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계열 이름이 여기가 잡혀 있어서 자동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입력해 주면 한 줄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한 줄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확인 누르면 범례가 책과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범례는 됐고 이제 도형할게요.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이 도형을 넣어줄 거예요. 최다 판매 삽입에 도형 누르시면 설명선 중에 직사각형 모양 이 설명선이 있네요. 클릭하고 책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간 건 여기 노란 점 보이시죠? 이걸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경이 흰색이죠. 도형 채우기 흰색 해주시면 되고요. 최다 판매 입력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글씨색이 흰색으로 들어가고 왼쪽 상단에 들어가죠. 위치 바꿔볼게요. 홈에서 가운데 정렬 누르고 글씨 색깔 검정색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도형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문제 있는 건 다 했고요. 책과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축 똑같고 도형도 잘했고 제목 부분도 했고 레이블도 들어갔고 꺾은 선 그래프, 선, 범례까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